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러분도 회사가 버거워질 때마다 나도 그냥 자영업 해볼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회사를 그만둘 용기는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매장도 차려서 이걸 부업으로 4년째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냥 이 납땜을 하던 공돌이 직장인에서 갑자기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해도 실패 없이 이렇게 잘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약간 자극적일 수 있지만 오늘 들을 이야기는 이게 정답이다 라기보다는 제가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자영업 회전율이 얼마나 높은지 들어보셨나요? 업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3년 안에 절반 이상이 문을 닫는다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 게 자영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폐업 자영업자가 지금 100만 명 시대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저처럼 직장만 다니다가 창업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덜컥 뛰어든다면 그 실패 확률이 얼마나 높을지 사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자영업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이 자칫하면 큰돈 날린다는 거. 저도 솔직히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인수창업이었습니다. 인수창업이 왜 직장인이 망하지 않는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인지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직장인이 자영업을 할 때 특히 더 위험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자, 자영업 자체가 만만한 일은 아닌데요. 직장인이 갑작스럽게 뛰어들 경우에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업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 창업이라는 게 회사 업무와는 전혀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뭐 회계를 정리하시던 분이다. 혹은 저처럼 이 공대 출신의 어떤 회로 보고 납땜을 하던 사람, 아니면 영업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창업을 한다? 이거는 사실 실패 확률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시간의 부족입니다. 경험이 없다고 쳐도 창업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직장을 당장 그만두고 온전히 여기다가 올인을 해서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가 가능할까요? 상권 분석이나 매장 컨디션 확인 등 막 해야 될 게 정말 많은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회사에 묶여서 하기가 힘들 겁니다. 여기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하고 신규로 창업을 해보면 잘 될 것 같죠? 근데 이 창업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될 것 같은 자리도 망하고 안 될 것 같은데도 월 2, 3천씩 벌어가는 게 매장입니다. 자, 세 번째는 노하우 부족을 꼽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자영업에 뛰어들었을 때는 관리 노하우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하겠죠. 경험이 없으니까요. 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 시스템 자체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돈가스를 판다고 해봅시다. 이 돼지고기를 어디서부터 떼와야 될지, 몇 분을 튀겨야 될지, 손님이 오시면 어느 테이블부터 안내를 드려야 할지까지도 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직원을 고용을 해도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다 사장이 떠안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 잘 직원을 관리를 하려면 이것도 경험이 필요한데 당장 어디서 배워야 할지도 막막하죠. 결국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직장인의 창업 실패 확률이 높은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 그거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남들보다 없는 시간 갈아 넣어가면서 몇 배는 힘을 들여야 하는 게 이 직장인이 자영업을 하게 됐을 때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이 보통 창업을 고민할 때 가장 흔히 떠올리는 방법이 신규 창업이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직장인이 창업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극복할 방법이 있다면 저는 신규 창업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창업이라는 건요, 내 브랜드, 내 컨셉을 만들 수 있으니까 확장 가능성이 크고요. 사업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 소자본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좀 그런 장점도 있고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로 그랬었고, 신규 창업 컨셉부터 브랜드까지 퇴근하고 와가지고 만들고 자료 수집하고 막 그랬었으니까요. 부푼 마음으로. 그런데 막상 파고들고 공부하고 조사하고 또 견적을 내보기까지 해봤는데 신규 창업이 돈이 적게 든다라는 게 사실 꼭 맞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이 매장 인테리어, 장비, 초도 물량, 홍보비 이런 것들을 제가 정하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다 정해서 견적을 냈다고 하면 이게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매출을 0원에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고객 기반이 없다 보니까 초기에는 적자를 감수를 좀 해야 하는 경우도 많죠. 이 단계가 길어지게 되면 창업 자금이 바닥이 나서 문을 닫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창업 지식의 부재로 인해서 입지 및 상권 분석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 사실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몫이 8알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입지와 상권 분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바로 인수창업입니다. 인수창업,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가게를 권리금 주고 사들여서 내가 새로운 사장님이 되는 방식이죠. 이게 상권 분석할 시간도 없는 그런 직장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방식인 게, 인수창업은 상권 분석 실력이 좀 부족해도 이미 이 매출로서 이 가게의 상권, 뭐 입지, 뭐 심지어 서비스나 맛, 이런 모든 거를 그 매출에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기존 가게의 모든 노하우를 전수받는 데만 힘을 쏟으면 나에게 부족한 이 창업 지식을 빠르게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인수 자금이 들어가서 비싸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처럼 초보자인 경우에는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가게를 이어받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쪽으로 완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직장인이잖아요.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수 창업으로 했던 4개의 매장 중에 3개의 매장은 성공했어요. 권리금을 오히려 저는 얹어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4개 중에 1개는 실패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왜 실패했는지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인수 창업의 가장 큰 장점을 제가 활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영상으로 풀어내면 인수 창업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제가 3개의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한 결정적 이유가 인수 창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신규 창업을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저보다 시간을 더 오래 들여서 분석하고 들어간 가게였어요. 심지어 그 친구는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저보다 시간도 많았고요. 근데 이 권리금도 못 받고 결국 상가를 원상복구시키면서 정말 크게 손해보고 나왔습니다. 마음 아픈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주변 또 제 직접 경험을 해본 것을 토대로 봤을 때, 인수 창업이 실패 확률을 낮춰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인수 창업이라는 건요, 첫 번째로 이미 구축된 고객층과 매출이 있죠. 그래서 기존 단골 손님이나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매출만 제가 유지할 방법을 잘 배워놓으면 망할 확률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입지와 상권 분석이 어느 정도 검증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존 사장님이 오래 지켜본 상권이다 보니까 입지가 나쁜 곳이면은 진작에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권이나 입지 분석에 대한 저의 부족한 창업 지식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말씀드린 거는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전 사장님이 이 계약 과정에서 운영 팁이나 뭐 납품처, 단골 관리 방법을 모두 전수를 해주시기 때문에 운영 리스크를 많이 줄여서 노하우 부족에 대한 그 단점을 커버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무 노하우는 실제로 책으로 배울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초보 창업자에게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건 네 번째로 비교적 빠른 안정화를 들 수 있겠죠. 이 매출과 운영 체제가 이미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정화가 비교적 빠르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직장 생활과 병행하기에도 부담이 덜 하더라고요. 물론 뭐 쉽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수 창업이 무조건 또 좋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단점도 있어요. 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영상으로 하나씩 제가 말씀드릴 건데, 먼저 초기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특히 매출이 좋았던 가게라면 인수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권리금이나 인수비용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출 과장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간혹가다 전 사장님이죠. 그 전 사장님이 실제 매출보다 더 높게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인수에 대한 노하우가 좀 필요한데, 이것도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또 숨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오래된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직원과의 갈등, 고객 불만, 이런 거를 이전 사장님이 숨겨버리면 사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파헤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나중에 또 풀어볼게요. 어쨌든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수창업도. 그래서 결국에 인수창업도 적지 않은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자영업 폐점률이 얼마나 높은지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만큼 직장인이 무턱대고 신규 창업에 뛰어들 때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저는 그 대안으로 인수창업을 선택을 했었고요. 제 경험상 망할 확률을 훨씬 줄여주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인수창업으로 먼저 창업 초보자들이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만든 다음에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다음 단계는 이 매장을 캐시카우로 활용을 해서 나만의 브랜드로 신규 창업을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저는 스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망하지 않는 게, 처음에 망하지 않고 돈을 날리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이 인수창업으로 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죠. 솔직히 저는요,
이 망하지 않는 가게를 인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저의 영상들로 하나씩 풀어드릴 건데요. 이 직장인으로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는 참고로만 삼으시고 꼭 스스로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하신 뒤에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